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이지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이라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나는 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아니 적어도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게 우리네 부모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어떤 집안은 부모대에서 일군 재산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부모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자식 때에 이르러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운이 좋아서 혹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자식까지 부자가 되는 집안에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통장을 물려주기 전에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먼저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가난을 막고 대대로 번영하는 집안을 만드는 네 가지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시죠. 자식까지 부자가 되는 집안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돈 이야기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보통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이고,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혹은 부부끼리 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거나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진 않았는지요. 많은 가정에서 돈은 곧 스트레스이고 다툼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무의식 중에 배웁니다. 아, 돈은 골치 아픈 거구나. 돈 이야기는 하면 싸움이 나는구나. 그래서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돈을 감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까지 부자가 되는 집안은 다릅니다. 이들은 돈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돈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다, 적다라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우리 집의 수입은 이렇고 지출은 이렇게 흘러갔구나. 저축은 얼마나 했고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니?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가정의 경제 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이런 집안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감정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배웁니다. 돈이 부족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지?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하지? 라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돈 앞에서 감정을 빼는 연습. 그것이 우리 아이가 평생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먼저 체면 소비를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도 드물다고 하지요. 동창회에 나갈 때 기죽지 않으려고 명품 가방을 들고 이웃집 차가 바뀌면 우리 집 차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자식 결혼식은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치러야 한다는 강박. 자식에게는 아껴 써라, 저축해라 잔소리를 하면서 정작 부모인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즉 과시비용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은 집안, 부가 대물림되는 집안의 부모들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여주기용 소비를 끊어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실속을 챙기는 태도, 거칠애보다는 통장의 잔고와 마음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몸소 보여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부모가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기품이 있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 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구나. 체면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태도. 이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방패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식까지 부자가 되는 집안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실패, 투자의 손실, 잘못된 선택은 부끄러운 치부라고 생각해서 숨기기 급급하죠. 하지만 실패를 감추면 자식은 실패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 작은 실패라도 겪게 되면 그것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지혜로운 부모는 실패를 수치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자식에게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아빠, 엄마가 이번에 이런 판단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어.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구나. 다음에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겠어. 실패를 과장하지도 미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는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아, 부모님도 실수하셨는데 다시 일어서셨지. 나도 그럴 수 있어. 이 단단한 마음가짐이 훗날 자식이 겪을 수많은 도전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의 실패담은 자식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쩌면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어렵고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사랑 참 유별나고 깊지요. 자식이 빚을 지면 내 노후 자금을 깨서라도 갚아주고 싶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다 해결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식까지 부자가 되는 집안은 잔인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도움은 주되 책임은 넘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나서서 덮어주기보다는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하게 둡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 벼랑 끝에 서보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식에게 독립적인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평생 가난해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식의 우산이 되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비바람을 스스로 피하는 법, 아니 비를 맞으며 걷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째, 돈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부모가 먼저 체면 소비를 버리고 실속을 챙기십시오. 셋째, 실패를 숨기지 말고 학습의 기회로 나누십시오. 넷째, 자식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지 마십시오. 이 4가지는 당장 우리 집에 큰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가르치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그 집안에 흐르는 기준과 태도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돈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인간,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단단한 자식으로 키우는 일, 그것은 부모인 우리의 태도,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녁 식사 자리의 대화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와 풍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삶의 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우리네 삶의 약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